예, 장관님, 지진은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저 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뿐입니다.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내진 설계입니다. 장관님, 지금 화면에 그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내진 설계 대상입니까? 예,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내진 설계 대상이죠. 예. 네, 불행히도 일부만 대상입니다. 석유 저장 시설과 같은 일부만 대상이고요. 오히려 위험 물질 이동 배관이나 위험 물질 반응기 같은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진이 나면 대규모 인명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기간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각지대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하천의 제방이나 보가 그렇고요. 15km 미만의 송유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번 차제에 이번 내진 설계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산업 시설은 다 내진 설계 대상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물류 창고라든가 열수송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서 내진 설계 기준의 설정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네, 빠진 거 정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진율 한번 보겠습니다. 내진율 직대표입니다. 그중에 학교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23%에 불과합니다. 내진율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최근 5년간 내진 보강률을 보면요, 연평균 0.3%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라면은 보강률을 30% 더 올리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립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더 과거아닌 것은 우리 재난을 총괄 지휘해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율입니다. 전국 본부들 중에 무려 37%나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재난이 나면 총괄 지휘해야 할 분들이 먼저 대피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율 제고가 시급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시설의 경우 아마 저 학교 건물들을 지을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진이라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대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원래는 전체 학교에 대한 내진 설비 보강을 완료하는 것을 2034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2029년까지 그렇게 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공공시설물도 내진 보강에 원래 이제 2단계 2020년까지 약 1조 7,300억 정도 돼 있었던 거를 이걸 2020년까지 2조 한 9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진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100년은 심하죠? 100년은 심하죠? 예, 100년은 심한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교. 아까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진율 왜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요, 100층짜리 건물 50동이 있고요, 2층짜리 건물 50동이 있는 도시입니다. 장관님, 이 중에서 2층짜리 건물 50동에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면 이 도시는 내진율이 얼마겠습니까? 예, 금방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 50%죠. 답이 나와 있죠. 네. 근데 납득이 안 되죠. 예. 100층 건물과 2층 건물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는 동으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일본은 동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기준에 의하면 내진율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내진율 산정 기준도 동 대신에 연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방금 지적해 준 대로 앞으로 이제 건축물, 교량 등 이 독립된 구조체들은 이제 동, 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앞으로 배관이나 이런 선상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길이 단위나 혹은 아까 면적 단위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독립체도 연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같이 한번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꼭 하고 해주시기 있습니다. 바랍니다. 다음 위험도 평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직후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이 내 집 괜찮냐, 무너졌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해주는 게 바로 위험도 평가였습니다. 현행법은 위험도 평가는 지자체 단체장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위험도 평가단 구성률이 불과 46%에 불과합니다. 경북이 34%입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위험도 평가해달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위험도 평가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모았던 게 고작 전문가 8명이었습니다. 평가해야 할 대상물은 2,300건이었어요.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서 요청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드디어 사람들이 인력 지원이 됐습니다. 종국에는 약 1,900명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한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5일이 지나서야 제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과 인력이 없는 지역 본부장에게 이 모든 걸 맡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위험도 평가만은 지역 본부장이 아닌 중앙 본부장이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을 당했을 때 그렇게 초기에 조금 혼돈스러운 그리고 미흡한 대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동원하거나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자체가 맡는 게 맞고요. 다만 사후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은 중앙에서 바로 지원단이 파견되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고 피해 지진 피해 신고 기한입니다. 현재 재난 종료일부터 10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10일 기준은요. 풍수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종료일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11월 15일 지진 발생일을 지질 종료일로 봤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여진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수차례 신청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 지진 경우에는 현행 10일로 되어 있는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탄력적으로 이번에도 연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만 이게 무한정 언제까지 할 수는 없고 각 그 재난별로 그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지진 같다면 예진에 강도가 어느 정도일 때 뭐 얼마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낙연 국무총리님, 네. 총리님, 이번 포항 지진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 배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 거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시면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전파의 경우에 지원금이 고작 900만 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자기 목숨줄과 같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는데 지원금이 고작 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에 그저 망연자실 할 뿐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은 아시겠지만 2003년에 개정된 이후로 15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총리님, 이번 기회에 복구 지원비를 반드시 좀 상향 조정을 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지요? 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관측사상 최악의 지진을 겪은 곳을 지역으로 드신 의원님께서 심려 그리고 늘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배웠고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지원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정부나 포항시 당국은 제도가 허용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 한 채를 잃은 분에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선은 국회 법안이 제안돼 있으니까요. 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좀 논의해 주시고요. 정부도 단번에 현실에 일치될 만큼 지원금을 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몇 단계를 거쳐서라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이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천재지변을 다 막는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손 보상이 가능할 정도의 재난 정책보험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진이나 또는 폭우, 태풍 게 좀 잦은 지역은 좀
좀 이런 보험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본의원도 정책 보험을 포함한 지금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소파 판정의 경우에도요, 기준이 애매해서 이번에 형평성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꼭 살피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포항을 방문하셨을 때 도시 재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는데요. 먼저 재난 지역을 특별 재생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규제를 좀 완화하고요. 또 재생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주가 되고 민간이 힘을 합쳐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부흥하자는 겁니다. 총리님도 이 지진 재난 지역에 대한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특별 재난 지역, 재난을 당한 곳을 특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이미 포항 흥해읍을 특별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준비를 갖추는 것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해서 현재는 포항시와 LH공사가 함께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제가 당부드린 그 목표는 단순히 흥해읍을 지진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측사상 최악의 지진을 겪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동시에 지진 이전보다 지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상징성을 갖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원칙적인 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시와 LH공사가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욕심으로는 어차피 지금은 법이 있다거나 또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못합니다. 춥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가 가능한 4월 이전까지 계획도 나오고 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재난으로 많이 파괴된 지역 이런 곳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래적 취지에 가장 맞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포항의 지금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 시설에 대한 그 주민들의 우려가 지금 분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 그 1년 뒤에 나올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5.4 규모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또다시 땅에 구멍을 뚫는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지금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중단이 아닌 폐쇄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지열 실증 연구, 지열 발전 실증 연구는 제대로 된 검사, 조사를 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CO2 저장 시설은 일단은 저장을 중지한 채로 조사를 해서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항구적인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교육부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련 질문 좀 마치고 잠시 영어 교육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다시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어 교육은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1, 2학년 때는 금지했다가 3학년 때는 다시 실시하는 이런 입 빠진 교육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1, 2학년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거죠. 더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영어만 안 되고 중국어, 일어, 불어는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는 또 정책 승려제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부총리님,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요, 문매를 막고 승려하는 것이 아니라 승려 끝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겁니다. 총리님, 본의원은 방과 후 영어 교육은 전면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문제는 2013년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66명이 공교육 정상화법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에서 3년 6개월 동안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를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이 마무리되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관계자들에게 늘 연락하고 이제 홍보하고 이제 그래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유치원 영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논의가 나오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1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서 논의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제 광범위한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정책 내기 전에요. 의견을 좀 들으시고 여론 청취하시고 그리고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보수당의 의원이 낸 그 법안에 그렇게 천착하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저희가 내놓은 상태고요. 그 여당도 이게 지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방과 후 영어 교육 이거 허용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가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란 희망과 기대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각종 재난으로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포항 지진, 제천 밀양 화재 이후 더 이상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겠다는 말을 국민 앞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재해는 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나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재난이 나면 총괄 지휘해야 할 분들이 먼저 대피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율 제고가 시급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시설의 경우 아마 저 학교 건물들을 지을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진이라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대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원래는 전체 학교에 대한 내진 설비 보강을 완료하는 것을 2034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2029년까지 그렇게 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공공시설물도 내진 보강에 원래 이제 2단계 2020년까지 약 1조 7,300억 정도 돼 있었던 거를 이걸 2020년까지 2조 한 9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진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100년은 심하죠? 100년은 심하죠? 예, 100년은 심한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교. 아까 그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진율 왜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요, 100층짜리 건물 50동이 있고요, 2층짜리 건물 50동이 있는 도시입니다. 장관님, 이 중에서 2층짜리 건물 50동에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면 이 도시는 내진율이 얼마겠습니까? 예, 금방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 50%죠. 답이 나와 있죠. 네. 근데 납득이 안 되죠. 예. 100층 건물과 2층 건물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는 동으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일본은 동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기준에 의하면 내진율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동원하거나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자체가 맡는 게 맞고요. 다만 사후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은 중앙에서 바로 지원단이 파견되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종료 신고 피해 지진 피해 신고 기한입니다. 현재 재난 종료일부터 10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10일 기준은요, 풍수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종료일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11월 15일 지진 발생일을 지질 종료일로 봤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여진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수차례 신청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 지진 경우에는 현행 10일로 되어 있는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탄력적으로 이번에도 연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만 이게 무한정 언제까지 할 수는 없고 각 재난별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지진 같다면 예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때 뭐 얼마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낙연 국무총리님, 네. 총리님, 이번 포항 지진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 배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 거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따라서 내진율 산정 기준도 동 대신에 연 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방금 지적해 준 대로 앞으로 이제 건축물, 교량 등 이 독립된 구조체들은 이제 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앞으로 배관이나 이런 선상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길이 단위나 혹은 아까 면적 단위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독립체도 연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같이 한번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공유해 하고 주시기 있습니다. 바랍니다. 다음 위험도 평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직후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이 내 집 괜찮냐, 무너졌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해주는 게 바로 위험도 평가였습니다. 현행법은 위험도 평가는 지자체 단체장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위험도 평가단 구성률이 불과 46%에 불과합니다. 경북이 34%입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위험도 평가해달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위험도 평가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모았던 게 고작 전문가 8명이었습니다. 평가해야 할 대상물은 2,300건이었어요.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서 요청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드디어 사람들이 인력 지원이 됐습니다. 전국에는 약 1,900명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한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5일이 지나서야 제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과 인력이 없는 지역 본부장에게 이 모든 걸 맡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위험도 평가만은 지역 본부장이 아닌 중앙 본부장이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을 당했을 때 그렇게 초기에 조금 혼돈스러운 그리고 미흡한 대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시면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전파의 경우에 지원금이 고작 900만 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자기 목숨줄과 같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는데 지원금이 고작 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은 아시겠지만 2003년에 개정된 이후로 15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총리님, 이번 기회에 복구 지원비를 반드시 좀 상향 조정을 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지요? 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관측사상 최악의 지진을 겪은 곳을 지역으로 드신 의원님께서 심려 그리고 늘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배웠고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지원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정부나 포항시 당국은 제도가 허용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 한 채를 잃은 분에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선은 국회 법안이 제안돼 있으니까요. 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좀 논의해 주시고요. 정부도
단번에 현실에 일치될 만큼 지원금을 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몇 단계를 거쳐서라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이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천재지변을 다 막는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손 보상이 가능할 정도의 재난 정책보험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진이나 또는 폭우, 태풍. 장관님, 지진은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저 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뿐입니다.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내진 설계입니다. 장관님, 지금 화면에 그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내진 설계 대상입니까? 예,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내진 설계 대상이죠. 예. 네, 불행히도 일부만 대상입니다. 석유 저장 시설과 같은 일부만 대상이고요. 오히려 위험 물질 이동 배관이나 위험 물질 반응기 같은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진이 나면 대규모 인명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기간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각지대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하천의 제방이나 보가 그렇고요. 15km 미만의 송유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번 차제에 이번 내진 설계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산업 시설은 다 내진 설계 대상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물류 창고라든가 열수송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서 내진 설계 기준의 설정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네, 빠진 거 정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진율 한번 보겠습니다. 내진율 직계표입니다. 그중에 학교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23%에 불과합니다. 내진율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최근 5년간 내진 보강률을 보면요. 연평균 0.3%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라면은 보강률을 30% 더 올리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립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더 과거아닌 것은 우리 재난을 총괄 지휘해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율입니다. 전국 본부들 중에 무려 30